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 생활, 오늘은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댓글 중에서 고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정희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저희 아이에 해당되는 댓글이 있을까 해서 다 읽어봤어요. 저희 아이는 영유 3년 졸업해서 대형 아닌 개인이 하는 영어 학원에서 미국 교과서 저니스 교재로 수업 나가고 있어요. 현재 SR 4.0 정도 보고 있고요. 학원에서는 영화 보고 따라 말하고 대사 듣고 단어 빈칸 채우기 등의 수업이 있어요. 쓰기도 있고요. 저희 아이는 한 학년 많은 3학년 언니 오빠 수업을 듣는데 이 학원의 장점은 숙제가 적고 반 아이들이 잘 하지 않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머님의 고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단어 시험을 한 달에 10개 정도 봐요. 너무 적죠. 그리고 읽는 책도 따로 수업 시간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챕터 책을 하루 한 권과 영상 1시간 보기는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일주일에 30개, 40개 단어 시험도 보고 테스트나 공인 시험도 보고 등수도 공개된 학원으로 옮겨볼까 레테를 보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옮기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친구가 영어 노출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영유를 3년 다녔었고, 그리고 미국 교과서도 지금 하고 있고, SR 4.0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 아이가 읽는 책의 레벨이 4.0 정도인지 아니면 SR은 그 레벨 테스트예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에서 이 아이의 현재 점수가 몇 점입니다 라고 하는 점수인데 현재 레벨 테스트 점수가 4.0이 나온 건지 아니면 아이가 읽고 있는 점수가 4.0인지 책의 점수가 4.0인지 살짝 궁금하긴 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 학원에서는 책을 따로 읽는 시간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SR 점수를 어떻게 얻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아이가 읽고 있는 현재 책의 수준으로 4.0을 말씀하신 건지 이게 약간 불분명하긴 한데요. 일단 저는 어머님이 SR 4.0이라고 적으셨으니까 아이가 4.0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듣고 따라 말하고 이걸 학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니스 미교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미교를 하는 학원에서 책을 같이 보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책을 같이 하는 원서 중심의 학원들이 있고요. 미국 교과서를 하는 수업 학원 같은 경우는 미교 하기도 빡빡하기 때문에 원서를 읽어와라 라고 숙제로 내줄 수는 있지만 안에서 같이 원서를 같이 들여다보고 지금 작가가 이 글을 왜 썼을까? 여기에서 이 말은 뭘 나타내는 걸까? 이 말이 풍자하고자 하는 시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서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머님이 채워주시고 있으세요. 어머님이 책을 같이 집에서 챕터를 하루에 한 권씩 읽어주시고 그리고 영상도 하루에 1시간씩 보게 하고 결국은 아이가 매일 어머님이 집에서 해주시는 것만 해도 2시간 이상은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시간 정도 챕터 한 권 읽고 영상 보고 하는 게 있고 그거에 덧붙여서 학원에 가서 영화 보고 따라 말하고 빈칸도 채워보고 글쓰기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저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왜냐면요. 영어가 시험이기 전에 언어예요. 그쵸? 언어인데 영화를 보면서 대사를 듣고 하니까 아이가 이걸 언어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어머님이 또 거기에다가 책을 읽혀주기도 하고 영상 보기도 하고 있고 하니까 아이는 지금 언어에 푹 빠져 있어요. 심지어 4.0이면 미국 아이들도 4학년인데요. 이 아이는 4학년 정도 수준의 책을 잘 읽고 있고 그리고 학원에 가서 글도 써요. 글도 쓴다고 했는데 어휘가 없는 친구들은요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쓰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쓰기도 있고요 라고 하셨는데 쓰기가 뭐 문장 배열을 시키는 쓰기와 주제를 하나 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봐 라고 해서 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라고 한다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아이 보고 써라 라고 했는데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잘 쓰고 있다 라고 하면 그만큼 어휘가 들어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신감 있고 제대로 잘 쓰고 있고 말하기도 하고 있고 언어로서 잘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굳이 바꿔야 될 것인가? 일단 지금 현재는 아주 만족스러운데 아마 어머님은 여기 이제 이 친구를 좀 달리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도 좀 더 봤으면 좋겠고 테스트도 보고 공인 시험도 있고 근데 보세요 어머니
단어 시험을 3, 40개 본다고 해서 아이의 어휘량이 더 늘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휘는요, 책에서 인풋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대로 들어가면서 현재 학원에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저는 이럴 때 바꿀 것 같아요. 아이가 와서 엄마 지금 하는 학원이 너무 재미가 없어. 나 다 아는 얘기만 선생님이 하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아이가 불만족스러워요. 조금 더 배우고 싶어요. 자기는 좀 더 뛰어나가고 싶은데 학원에서 다 뻔한 것만 하고 있어서 재미없다고 하면 저는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가 그냥 이 학원을 정말 즐겁게 잘 다녀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 시험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근데요, 단어 시험을 많이 본다고 해서 어휘가 확 늘지 않아요. 단어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그리고 그 어휘가 궁금한 아이들이 느는 거거든요. 보통 시험만 많이 봤는데 한 1년쯤 지난 후에 그 단어를 딱 봤는데 그 단어를 전혀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부지기수예요. 허다해요. 단어는 문맥 안에서 단어라고 하는 게요, 기억이잖아요.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을 때 기억이 나냐면 자기가 어떤 기억할 만한 사건과 함께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의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 근데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단어를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 단어가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이 얘기가 말이 되네. 아이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라면 그러면 단어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아이는 이 단어를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스토리와 함께 가지고 갔던 단어는 한 번만 머릿속에 들어가도 장기 기억으로 쭉 들어가요. 그런데 아이가 이 단어를 나는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선생님이 단어적을 주면서 이거 외우래. 그래서 자기가 외웠어요. 근데 자기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100% 잊어버려요. 정말 아이가 정말 기가 막히게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한 번 외운 단어를 안 잊어버린다. 그러면 너무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단어 시험의 개수와 아이의 단어 습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어요. 아이가 단어 시험을 100개를 본다고 100개를 다 습득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단어 시험이 없다고 해서 단어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여기서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건 아이가 어휘가 암기는 안 시키는데 잘 어휘를 이해하고 있고 받아 먹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자기가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라이팅 할 때 본인이 아는 단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 받아들이고 잘 먹고 있으면 굳이 단어를 암기를 시켜서 단어 어휘량을 높이겠다? 이건 저는 별로예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나 공인시험을 보는 학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현재 하고 있는 학원의 문제점에서 이 학원이 따로 있는 책이 없는 게 지금 아까 걱정이셨거든요. 근데 테스트나 공인시험 보는 곳에서도 여기에서 그럼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나요? 책을 읽나요? 만약에 문제점하고 지금 솔루션이 두 개가 어긋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책을 보는 게 없는데 이 아이가 책을 지금 4.0 정도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4.0 정도의 책을 잘 읽고 있는지 이걸 소화를 하고 싶은지가 궁금하면 원서 중심의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원서를 같이 읽었는데 원서를 읽어보니 이 친구가 정말 원서를 잘 이해하고 있더라.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인시험 점수하고 원서 이해는 두 개가 완전 동일하게 가지 않아요. 왜냐면요, 공인시험 중심의 글들은 대부분 아카데믹한 글들이에요. 아카데믹한 글들은 팩트 중심이에요. 사실관계 읽기는요 쉬워요. 추론이 어려운 거예요. 작가가 이 글을 왜 썼을까? 작가가 지금 A라고 글을 썼지만 그 밑에 내면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읽어내. 이게 독해거든요. 예를 들자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쟤는 정말 앉을 자리가 정말 온천지 아무데나 가서 앉아도 되는데 사실 얘가 맨날 앉을 때 내 옆에만 와서 앉아. 근데 내가 이 얘기할 때 내가 지금 너무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구 많은 자리 중에 얘가 내 옆에 와서 굳이 앉는 게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말은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자랑하는 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굳이 언급함으로써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아주 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원서를 읽히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는 시험 영어로 바꾸고 싶은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조금 더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머님이 일단 그걸 확인을 잘 하세요. 이 친구가 시험을 보는 학원에 다니는 게 목적이신지 아니면 이 친구가 책을 읽는 게 목적이신지. 책은 그냥 어머님이 지금 하신 대로 읽히고, 그죠? 어쨌거나 두 학원 다 책 읽는 거리는 없으니까. 그럼 책은 일단 저는 계속 읽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게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시험 영어들은 장점이 있기는 해요. 시험 영어의 문제를 풀려면 문법도 좀 알아야 되고 어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분석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어느 순간 들어가 주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중간중간에 어머님이 그냥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중심의 학원으로 가면 아이가 갔을 때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시험 중심으로 가면 아무래도 지문의 그 흐름 자체는 좀 줄어요. 미국 교과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풀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식을 쌓는 거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테스트 중심은 지식을 쌓는다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테스트는 굳이 지금 2학년 말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원에 뭐 2학년들 중에서 6.0 넘게 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글 쓰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게 글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써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글을 잘 읽고 그리고 글도 잘 쓰고 하면 지금 굳이 그 아이에게 테스트를 지금 풀린다고 해서 글 읽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테스트는 테스트가 필요할 때 그때 그냥 준비해도 괜찮아요. 지금 2학년이니까 테스트 보는 거 아직 한참 남았어요. 지금 현재 아이들 흐름을 보면 중학교 3학년쯤 돼야 정말 문제풀기 시험들 보는 학교들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2학년이 이 친구는 앞으로 글쓰기가 더 중요한 때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쓰기가 많이 있을 거고 중등에서도 쓰기가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이 친구 어떻게 할까를 물으신다면 저는 굳이 시험 영어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친구가 책을 조금 더 많이 읽고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글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있다면 그쪽으로 만약에 옮기시던가, 아니면 현재 지금 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잖아요. 현재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키워주시는 것도 지금 현재 전혀 늦지 않고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불편을 호소해요. 나 여기서 배우는 거 없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좋은 학원으로 옮기시되 시험 영어 조금 빨라요. 지금 하시기엔 조금 빠르고 시험보다는 아이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때에 굳이 옳고 그름, 그냥 여기에 not이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여기 only 쓰였는데 이거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이거 가지고 시야를 좁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아이가 4.0 넘은 지 한참 됐는데 이 친구에게 가끔씩 제가 시험 영어로 테스트는 잠깐 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시험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가 좀 폭이 커지면 시험 영어 보는 건 굉장히 편하다. 어떻게 보면 시험 영어는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쫙 쌓여 있는 친구들은요 금방 점수 나요. 그래서 그 점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점수도 필요하지 않은데 왜 굳이 점수를 하는 아이가 즐겁게 영어를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아이를 좀 괴롭게 만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굳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가 만약에 옮겼는데 어머님 이제 한번 옮겨볼까 해서 옮겨보셔서 옮겨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그곳에서 되게 만족한다 라고 하면, 만족하는 상태라면 그대로 보내셔도 책 읽기, 영상 노출은 계속 하시면서, 그래서 그 지금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어머님이 집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꼭 계속 하시면서 나머지 진행하시면 이 친구 정말 똘망똘망하게 영어 즐거워하면서 나 영어는 내 거지 뭐 이러면서 잘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